전체 총 손해율은 5% 감소했지만 유럽에서는 13% 증가했습니다. 유럽에서 손해율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규모의 경제 효과인가요? 아니면 상품 구성의 변화 때문인가요? 그리고 이전에 유럽 시장에서 영국의 성장이 매우 강하고 독일은 약간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럽 시장 상황에 대해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까요? 제커리님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 팀이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유럽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유럽 사업은 약 17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고객 기반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났고 손해율도 매우 건강한 수준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미국 사업이 지금의 유럽 사업 규모였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유럽의 손해율은 당시 미국보다 30%나 더 좋습니다. 미국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과 구축한 시스템 덕분에 유럽에서는 더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은 50개 주의 규제. 기관마다 요구사항이 달라 가격을 변경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유럽은 다릅니다. 유럽에도 규제는 있지만 가격을 책정하고 동적으로 변경하는데 훨씬 더 큰 자유가 있습니다. 즉 가격이 부정확하다는 신호를 포착하면 미국처럼 시간 지체 없이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바로 그런 즉각적인 대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럽 사업은 우리가 포착하는 어떤 신호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뛰어난 팀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결합되어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속도로 유럽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팀 혹시 추가할 내용이 있나요? 네,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특히 손해율 관점에서 상품 구성의 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세입자 보험은 손해율이 낮고 효율적인데 이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유럽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기간에 대한 영향도 이번 분기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쌓아두었던 준비금을 실제 사고가 적게 발생하여 다시 수익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모가 작은 프랑스 사업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도 좋은 징조입니다. 또한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주택보험 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이제는 4개 지역 중 3곳에서 효과적인 주택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업은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프리스의 앤드류 앤더슨님 질문입니다. 반려동물 보험이 꽤 잘 성장하고 있고 손해율도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보험의 경쟁 환경에 대해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은 어떤가요? 그리고 최근의 손해 발생 추세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반려동물 보험도 유럽 사업과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손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이와의 파트너십도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반려동물 비즈니스의 약 5%가 이 파트너십을 통해 발생합니다. 경쟁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4-5년 만에 시장의 강자들이 10년에서 12년 걸려 이뤄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우리의 다른 제품들과 비슷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싸게 팔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인 LTV 모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손해 조사비인 LAE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더 복잡한 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텐데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앤드류님 주주 서한을 보시면 제품별 LAE 수치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복잡한 상품을 포함하여 모든 제품의 지표가 우하향하며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전 제품군에 걸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화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고객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객들은 더 만족해합니다. 우리가 받는 불만의 90% 이상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처리한 일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도입한 인공지능은 예전의 구식 자동응답기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거나 번호를 누르게 하는 답답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기술을 현장에 배치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오류 발생률도 낮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점점 더 복잡한 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1부터 10까지의 점수로 매겼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해냈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한 블루오션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인공일반지능인 AGI 시대가 오면 기계가 인간이 하는 모든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이 복잡해서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맞을지 몰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시스템이 고객의 모든 요구를 처리하면서 비용은 낮추고 고객의 즐거움은 높이는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변동 비용을 고정 비용으로 전환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고객 응대를 자동화하더라도 그 응대가 적절한지 사람이 일일이 검토하고 개선해야 했습니다. 고객이 늘어날수록 검토하는 사람도 늘려야 하므로 이것은 변동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진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면 사람이 하던 검토 과정조차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된 응대 방식을 모든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변동 비용을 고정 비용으로 바꾸는 이 개념이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비모캐피탈 마켓의 잭 매트님 질문입니다. 늦게 참여해서 혹시 이미 언급된 내용이라면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공동 창업자인 샤이가 레모네이드가 보험료율을 낮추기 시작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가격 인하를 신청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어떤 보험 상품이 해당되나요? 찰리님, 그 질문은 앞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트윗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샤이가 말하려던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손해율 측면에서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뤄냈고 현재 기록적인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율이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손해율이 너무 낮으면 수익은 늘어날지 몰라도 가입 전환율이나 고객 유지율이 떨어져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리한 전략은 특정 손해율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총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지역 그리고 마케팅 캠페인에 따라 최적의 손해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대규모 가격 인하를 예고하거나 새로운 목표 손해율을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무엇인지 이해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는 총이익 달러이며 손해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입력값입니다. 이 답변이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재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매출의 80%를 회사가 직접 보유하도록 쿼타 쉐어 프로그램을 조정하셨는데 재보험 비용이 계속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내년에 다른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쿼타 쉐어란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와 나누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재보험에 대해 항상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보험 갱신은 7월에 이뤄지지만 연중에도 필요에 따라 조정할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는 변동성을 관리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보험을 활용합니다. 지난 7월 1일 갱신을 통해 우리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내년 중반이 되면 전체 보험료와 손해의 약 20%만 재보험사에 넘기게 될 것입니다. 갱신된 계약이 전체 보험 장부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올해 4분기의 실질적인 재보험 출재 비율은 약 40% 정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율은 낮아질 것이며 내년 초부터는 파트너들과 다음 갱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험의 경쟁 환경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 더 많은 상장 보험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가끔 구글 검색 알고리즘이 변하거나 경쟁사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2분기와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전망을 보면 매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보험금 청구의 빈도나 강도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보험 비즈니스가 우리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경쟁사들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보험은 여전히 우리가 30% 이상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둥입니다. 켄터 피츠제럴드의 루크 앤더슨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짧게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이 전체 보유 보험료인 IF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비중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시나요? 25% 정도가 적정 상한선인가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위험 노출에 대한 제한 수치가 있을까요? 약 1년 전 투자자의 날에 발표했던 비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우리는 전체 보험료 규모를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중 자동차 보험의 비중을 약 40%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지향점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시장은 미국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크며 아직 출시하지 않은 유럽 시장까지 고려하면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존 고객들만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시장 규모에 의한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객 획득 비용 대비 가치를 최적화하고 기존 고객에게 다른 보험을 추가로 판매하는 교차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해율 개선도 아주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10% 중반인 비중이 앞으로 몇 년 안에 20% 초반까지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레모네이드의 장점은 사업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며 자동차 보험 비중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장률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객 유지율이 83%로 증가했는데 동시에 재보험 수수료 수익도 증가했습니다. 재보험 비중을 줄였음에도 수수료가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몇 분기 동안 고객 유지율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재보험 비율에 관한 질문인가요? 아니면 고객 유지율에 관한 질문인가요? 내 고객 유지율이 83%로 늘어났는데 동시에 재보험 수수료 수익도 함께 늘어난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유지율 추세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2가지 지표를 나누어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시하는 유지율 지표인 ADR은 고객과 관련된 수치입니다. 이는 1년 전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낸 보험료 중 1년 후에 얼마만큼이 유지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수치는 70%대에서 80% 후반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최근 몇 분기 동안 주택보험의 부실 계약을 정리하면서 약간 주춤했지만 이번 분기에 다시 1% 상승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유지율은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보험 수수료 수익은 비즈니스의 다른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재보험 파트너들과 나누는 보험료 및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 말에는 전체의 55%를 재보험사에 넘겼지만 지금은 그 비율을 20%까지 낮추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요율 방식입니다. 오늘 제출할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료에 대해 약 20% 중반의 건강한 수수료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보험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우리가 받는 수수료율 자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